화를 잘 내는 사람을 다루는 비법, 전문가들의 권장하는 이 한마디로 차분히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왜 침착함이 효과적인가? 갈등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격앙된 상태일 때 함께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차분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의 반응을 점차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정을 유지하는 태도가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침착감은 갈등 해결의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한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어떻게 침착함이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날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감정이 고조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 노인은 큰 소리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맞서기보다는 차분하게 앉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저 자신의 화를 거두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풍부되었지만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자 결국 상대방의 목소리도 점차 낮아지고 감정적인 분위기 또한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침착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체감하게 되었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사람에게는 함께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듣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갈등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분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거울 뉴런이라 불리는 뇌의 메커니즘 때문인데 상대방이 침착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때 그 영향을 받아 자신도 차분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침착함을 유지하면 그 태도가 상대방에게도 전염되어 갈등이 자연스럽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보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이 방법이 갈등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웃과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는 화가 난 상대방과 함께 언성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차분히 응대했습니다. 그가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다리자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도 화가 풀리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침착함을 유지함으로써 다툼을 피하고 관계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한다고 전합니다. 이렇듯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타인의 격앙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 이해했어요 라는 말의 마법. 상대방의 격한 감정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해했어요 라는 말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에게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화가 난 사람 앞에서 곧바로 반박을 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지만 이해했어요 라는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감정을 가라앉힐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한 노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결혼 생활 중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이해했어요 라는 말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인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배우자가 격하게 반응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한 뒤에 그저 비해있어요 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배우자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며 화를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단순한 공감 표현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해했어요 라는 말의 힘에 대해 강조합니다. 소통 전문가들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으며 특히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면 그 화가 빠르게 누그러진다고 설명합니다. 이해했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비난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겪었던 상황을 회상하며 이해했어요 라는 말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공유합니다. 가족 간의 모임에서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그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논쟁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신 이해했어요.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네요 라고 말하며 논쟁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다소 차분해졌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에도 가족 모임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뒤에 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했어요. 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사람의 감정이 인정받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족, 친구, 혹은 가까운 관계에서 격한 감정이 오갈 때 이해했어요. 라는 말은 갈등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이해했어요. 라는 말은 다른 감정 표현을 유도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전히 흥분한 상태일지라도 이해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거나 구체화하려고 하며 이는 대화가 더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의 확장기라고 부르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자주 추천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노인은 이해했어요 라는 표현을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주 활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자녀가 하는 말을 반박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이해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감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 자녀는 화를 가라앉히고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으며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이해했어요 라는 말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해했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표현입니다. 셋. 멈춤의 강력한 도구. 상대방의 화난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고 응답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멈춤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시간이 됩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격한 감정을 식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멈춤이 자기 통제를 강화하고 상대방에게도 평온을 전달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노인은 이웃과의 오해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 멈춤 기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이웃의 말을 듣고 바로 화를 내거나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다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이웃도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더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즉각적인 반응을 삼가고 감정을 다스리며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멈춤의 힘을 강조하며 잠깐의 정적이 어떻게 갈등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격한 감정을 느낄 때 호흡이 짧아지고 심박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잠깐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긴장도 함께 풀리면서 감정이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지환 반응기라 부르며 감정이 격해질 때 멈춤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다른 노인은 자신이 겪은 가족 갈등의 예를 들며 이 멈춤 기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설명합니다. 어느 날
자녀와의 대화에서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여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녀가 다소 격앙된 말투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자 노인은 순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몇 초간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짧은 멈춤 덕분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녀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고 자녀도 스스로 말을 줄이며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 멈춤 기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멈춤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누구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만 이 순간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노인은 친구와의 오해로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이 멈춤이 어떻게 그를 돕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자신의 말을 오해하고 큰 소리로 다그칠 때 그는 반박하는 대신 잠시 침묵하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초 후 그는 알겠어. 다시 이야기해 줄래? 라고 차분하게 말했고 그 순간 친구의 태도도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멈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멈춤의 습관이 자기 통제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격한 감정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멈춤을 통해 감정을 안정시키면 불필요한 언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은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 방어적이지 않은 단어 선택하기. 상대방이 화가 난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갈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박을 시도하는 대신 비판적이지 않은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알겠어. 생각해보자과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감정적 격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노인은 자주 갈등이 생기곤 했던 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중립적인 표현의 효과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작은 오해나 사소한 일로 쉽게 화를 내는 편이었는데 예전에는 노인 자신도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방어적으로 대응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언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두 사람 모두 감정이 상해 대화가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알겠어라는 단순한 한마디로 친구의 말에 반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는 동안 알겠어라고 말하면서 진지하게 됐자 친구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며 더 차분한 톤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립적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갈등 상황에서 방어적이지 않은 언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화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언쟁을 더 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반응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 방어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립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줄여주며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노인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에 대해 격한 감정을 표출하며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을 때 노인은 처음엔 즉각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반박하려는 충동을 느꼈지만 대신 알겠어. 내 말도 일리가 있네 라는 말로 반응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자녀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며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노인은 단순한 중립적 표현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 혹은 생각해보자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로 다가가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황에서 쉽게 말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다른 노인은 이러한 표현을 이웃과의 갈등에서 사용해 본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웃이 소음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격한 어조로 항의했을 때 그는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알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웃은 감정이 진정되었고 이후에는 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중립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쉽게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 상황에서 방어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하며 감정적 갈등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방어적이지 않은 언어 사용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평화로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진심 어린 미소와 고개 끄덕임의 영향력. 상대방이 화가 난 상황에서 진심 어린 미소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의외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언어적 표현이지만 상대방에게 존중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고개 끄덕임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 중 한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서 큰 소리로 의견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를 달래려 하거나 맞서며 더 큰 언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컸다고 합니다. 노인은 그 상황에서 조용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자 그는 서서히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도 모르게 더 차분한 상태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말 없이도 상대방의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 후로도 가족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이 왜 효과적인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표정과 몽칫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찾아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들의 감정을 해석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미소와 고개 끄덕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노인은 친구와의 언쟁에서 이 방법이 어떻게 갈등을 해소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중 오해가 생기면서 서로의 감정이 고조되었고 친구는 화가 난 채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인은 곧바로 맞서거나 방어하지 않고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마음이 누그러지며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이 사건 이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신호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이 상대방의 방어 반응을 줄이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언어적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말보다는 따뜻한 미소나 고개 끄덕임 같은 비언어적 제스처가 훨씬 강력한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한 노인은 손주와의 대화에서 이 비언어적 표현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를 공유합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였는데 그는 손주의 말을 조언이나 평가 없이 진지하게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미소를 보였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지만 노인의 차분한 반응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하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며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비언어적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진심 어린 미소와 고개 끄덕임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강력한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스처일 뿐이지만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동의나 반대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곧바로 동의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반응하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도 그렇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한 노인은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 표현이 유용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친구와 함께 나눈 주제가 다소 민감한 정치적 이슈였는데 친구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의견 차이로 인해 언쟁이 생기기 쉬웠지만 그날 그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약간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즉각적인 동의나 반대보다는 중립적인 반응이 갈등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중립적 표현이 갈등 상황에서 왜 효과적인지를 설명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정당할 때 더 강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방어 본능 중 하나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상대방이 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손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겪은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였는데 노인은 처음에 조언을 하려는 마음이 들었지만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중립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손자는 처음에는 다소 의아했지만 곧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시 돌아보며 더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중립적인 표현이 손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립적인 반응은 대화에서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노인은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을 겪은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표현을 사용해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웃이 사소한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했지만 노인은 반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그저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웃은 마음을 진정하고 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중립적 표현이 인간관계에서 긴장을 줄이고 긍정적인 대화 환경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립적인 반응이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동의나 반대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갈등을 피하고 대화의 흐름을 더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고, 대화를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이제는 대화를 해결책으로 전환하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로 끝나는 대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면 단순한 언쟁을 넘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은 오랜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어느 날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 발생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의견 충돌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노인은 순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노인은 이 방법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는 중요한 해결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해결책 중심의 대화가 갈등을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정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감정을 부추기기 쉽지만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질문은 대화를 생산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질문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노인은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 해결책 중심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며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던 중 노인은 곧바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대신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감정을 가라앉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정리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접근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후로도 자주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결책 중심의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노인은 이웃과의 다툼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웃이 소음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었지만 노인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웃은 자신도 차분해지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감정적 언쟁 대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질문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질문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아닌 논리적 사고를 촉진하여 상대방에게 더 이성적인 접근을 하게 만들며 대화를 공감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결책 중심의 대화가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접근입니다. 8. 긍정적인 마무리로 대화를 마치기.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는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나 칭찬을 건네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넘어서 서로의 신뢰와 존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대화라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면 이후 관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노인은 딸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사소한 오해로 인해 딸과 다소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던 순간 노인은 딸에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 말 한마디에 미소를 지으며 긴장이 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마지막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마무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나 경험을 기억에 남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무리는 이후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를 종결 효과라고도 부르며 마지막에 나눈 감정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마무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노인은 친구와의 갈등 후 긍정적인 마무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친구와 의견 차이로 다소 불편한 대화를 나눈 후 친구의 말에 공감하며 그래도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관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노인은 긍정적인 마무리가 친구와의 오랜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무리는 단순히 대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일어난 갈등 상황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본 경험을 공유합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쌓여 서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었지만 그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가족들은 서로를 다시 돌아보며 미소를 짓게 되었고 모임의 분위기도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이후에도 갈등 상황에서 마지막에 긍정적인 말을 더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마무리가 관계의 지속성과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지막 순간의 인상이 관계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한 후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마무리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는 동시에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음 만남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등 상황이 끝난 후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마무리하는지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